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 전 영상이 작년 연말에 찍은 거니까 8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8월 중순이에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좀 영상 편집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타입인가 봐요,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앉아서 찍게 된 이유는 먼저 제 영상 보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댓글 중에 가장 많았던 게 해외 취업 경험이랑 해외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취업하게 된 과정 및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요청이 많았어요. 제 경험 얘기들을 아무래도 공유를 하면은 PM 해외 취업이나 한국에서 PM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일단은 오늘 굉장히 더워. 오후 7시거든요. 근데 32도예요. 오늘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체감은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날씨가 더워서 좀 맥주를 마시면서 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스페인 에스트리아 갈리시아 맥주를 좀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집에서 보신다면 맥주 한 잔 까시고 같이 마시면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원해. 일단은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해외 취업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해외 취업을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 케이스는 한국에서 구직을 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스페인에 와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취직을 한 케이스예요. 일단 나오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한 케이스예요. 저는 조금 어드밴티지라고 할까요? 한 거는 저는 취업 비자가 이미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스페인 사람이다 보니까 유럽은 파트너 비자라는 게 있어요. 파트너를 신청을 해서 파트너가 되면 유럽 가족 비자를 신청을 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가족 비자가 있으면은 취업이 가능해요. 그런 약간 어드밴티지라고 해야 될까요? 비자 문제는 크게 없었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유럽 같은 곳들은 자국이나 유럽 사람이 아닌 그 밖의 사람을 취직을 시켜야 된다면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비자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언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자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스페인 회사들이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되게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정부에서 비자를 주는 그 과정과 도와주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조금 그 부분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에 제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사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스페인어를 하고, 그렇다고 엄청 잘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1년 안 되게 스페인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좀 취업이 된 경우긴 해요. 근데 그 제일 처음 취업한 회사가 스페인 회사가 아니었어요. 미국 회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스페인어가 크게 엄청 요구되는 일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영어랑 한국어가 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어 덕을 본 케이스예요. 더 취업이 좀 빨랐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프로덕트 매니저로 직종을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PM 전에는 테크팀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그 일을 한 적은 없었어요. 제 처음 일했던 회사에서도 오퍼레이션 쪽이었거든요. 트랜잭션 매니지먼트랑 오퍼레이션 이쪽이어가지고, 어쨌든 회사가 근데 디지털 플랫폼 회사다 보니까 테크 관련해서 버그 문제나 문제점 이런 거가 발견되면은 그것을 좀 레이징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인베스티게이션 이런 것도 나름 하고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경력 1년 가지고 또 이직을 해서 그 다음 회사도 또 공교롭게도 디지털 플랫폼 회사였어요. 로지스틱 테크 컴퍼니였거든요. 물류인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거기서도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일을 했었고, 그때도 근데 테크팀하고 되게 가깝게 일을 했죠. 제일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나
피드백을 제일 먼저 받고 그거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새로운 기능 추가됐을 때에 대한 피드백, 또 새 기능 추가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좀 커뮤니케이션도 많았고 새 기능 추가할 때 테스팅을 같이 해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페인에서 일했던 모든 회사들은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솔루션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되게 자연스럽게 갔어요. 개발, 뭐 웹 개발,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갔고 테크팀이 아닌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유저블 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펑셔널리티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뭐야 얘네들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가끔은 또 그 다음에 버그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그 픽싱하는데 그러면 또 어쨌든 하나의 그런 스테이크홀더로서 좀 얘네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단어들도 좀 생소했다가 조금 익숙해지는데 사실 뭔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약간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그때 당시에는 엄청 진중하게 막 이거를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가 제가 일을 한 2년 했나? 2년 안 됐나? 그럼 일에 대한 회의감? 모르겠어요. 저랑 직종이 맞지 않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면서 빨리 그냥 직종 변경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나는 내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계속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내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과감하게 그만뒀어요. 계획이 그렇다고 딱히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만두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이러다가 문득 그냥 개발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때 뭐 개발 쪽이 좀 더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내가 해왔던 일 생각해보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정도가 제 어떤 PM 전에 취업했던 경험, 했던 일들 이런 백그라운드들인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PM이 된 그 취업 경험은 되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PM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저는 이 회사에 프론트엔드 주니어 디벨로퍼로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그 전에 개발에 관심이 생기고 일도 안 하고 하면서 사실 크게 막 돈을 얻다 쓰면서 막 부트캠프 이런 걸 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데미에서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보고 혼자서 막 해보고 리액트도 좀 하다가 그냥 무작정 그냥 미니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그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뭐 내 웹페이지, 뭐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이런 거 만들고 이랬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만큼 실력이 정말 zero.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시점 돌아보면은 어쨌든 그런 어디다가 쫙 어플라이 할 실력이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돈을 아무리 조금 줘도 나는 일단 뭐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무조건 주니어라고 뜨면은 막 뿌린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물론 주니어 프론트엔더로서 면접을 준비하고 딱 갔는데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사실 우리가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스페인 오피스 그 스페인 지사에서 찾는 개발자는 그러니까 주니어 레벨이 아닌데 리크루트먼트에서 좀 실수로 주니어를 구한다고 써서 CV를 받고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지 이거는? 그럼 왜 나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굳이 내 시간을 잡아먹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너의 CV를 봤는데 일을 했던 경력이나 뭐 일을 했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개발자보다 우리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저는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어렴풋이 아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직종이 있다, 테크팀에.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럼 지금 나한테 잡 디스크립션을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보내줬어요. 빠르게 읽어봤는데 확실히 거기서 찾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어떤 백그라운드 스킬 이런 거에 제 경험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빨리 들더라고요. 좀 이 일 되게 재밌겠다. 흥미로운데? 내가 했던 그 경험들을 써서 어쨌든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그러면 인터뷰를 해보자 해서 일단
되게 첫 번째 저희 회사 인터뷰는 되게 제너럴했어요. 좀 더 그냥 지금까지 일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 회사가 일을 하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되게 회사 컬처에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지금 벌써 이게 1년 반 전 얘기긴 한데 완전 직종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 어떻게 이 회사랑 매치가 되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약간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다시 연락을 주겠다, 2차 면접을 보게 되면은,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금방 연락이 왔어요. 2차를 보자. 2차는 또 다른 사람이랑 봐야 된다 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때도 첫 번째 일단 면접은 온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도 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얼레벌레 첫 번째 면접을 보고 되게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프로덕트 매니저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하지? 내가 뭘 어필을 해야지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물론 되게 중요한 건 커리어겠죠? 이 직종의 커리어는 뭐고, 그 커리어 파스랑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얼마나 유망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특히 뭐 떠오르는 직종이기도 하고, 제가 어쨌든 개발보다는 이쪽이 내 경험을 살리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차 면접을 준비를 했어요. 뭐 어떤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요구되는 이런 스킬에 되게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2차 면접 때는 좀 그런 얘기들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전 회사에서 일했을 때 테크팀하고 어떻게 일을 했었고, 오퍼레이션 일을 하면서는 어떻게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을 좀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잘 작용을 해서 3차를 봤죠. 3차는 대면이었어.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그 3차는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은 아닐 거고, 특정 상황을 주고 네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뭐 이런 걸 보려고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그런 상황에선 사실 준비를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팀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거 정도 예상을 하는 약간 시뮬레이션? 이런 것만 하고 갔었어요. 갔을 때 저는 4명이랑 들어갔어요. 1대4 면접을 봤어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 테크 리드, 그 다음에 CTO, 그 다음에 2명의 그 오퍼레이션 팀 멤버들이 왔어요. 제 인생에서 1대4 면접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슨 대답하고 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웃겼던 게 저는 사실 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크게 막 엄청나게, 특히 이 마켓 비즈니스 관련해서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 지금 회사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너라면은 어떻게 접근을 할래? 여기서 한번 네가 프라이어타이제이션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보가 없으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고객들이 항의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물어봤던 게, 그 이메일을 받는 고객들의 수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거랑 그 좀 매뉴얼한 그 솔루션은 없냐, 뭐 테크팀에서만 꼭 이 부분을 고쳐줘야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오퍼레이션 팀에서 수동적으로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회사가 어떤 소송이나 아니면은 어떤 큰 그 벌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이런 걸 좀 했었어요. 뭐 물어봤었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컨플릭트가 있는 상황, 그때 제 기억에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프라이어티가 이렇게 있는데 높은 사람이 와서 딴 거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약간 정답처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 왜 이거를 우리가 프라이어티를 이렇게 정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큐멘트를 했었을 것이고, 거기를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해둔 그 리스트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해야 하는 정말 정당한 비즈니스적이고 커스터머를 위한 것이고, 아니면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정말 이유가 타당하다면은 오케이를 할 것이고, 아니면은 설득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렇게 정신없이 면접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거의 하루 만에 연락이 왔었어요. 회사를 나와라 라고. 그래서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저는 PM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PM이 된 경우예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운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이 좋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사실 뭐 허투루 된 게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나는 왜 일을 하고 있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제가 했던 경험들이 저를 지금의 일로 이끌었고, 저는 물론 힘들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다이나믹해요, 정말 하루하루가.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저한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꼈을 때 예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질리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는 일에 쉽게 질리고 쉽게 권태기가 오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PM을 하면서 다이나믹해서 뭐 권태를 느낄 그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에 쉽게 질리는 사람들은 PM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저의 경험담은 이거고요.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PM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까요?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또 PM은 다 경력직을 뽑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경력직이라는 게 PM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직종에 있었어도 그때 일했던 부분들이 PM의 역량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아니면 PM이랑 가깝게 일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러면은 PM으로 아무리 신입이어도 충분히 할 얘기도 많고요. 충분히 어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PM 경력이 없어서 겁이 난다, 나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러면은 차라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분석을 하세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어떤 PM의 역량이랑 연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저희 회사는 개발자나 프로덕트 매니저 뽑을 때는 사람이 했던 개인적인 프로젝트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프로덕트 매니저가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워낙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스테이크홀더 관리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개인이 했던 프로젝트가 얼만큼 PM으로서 역량을 어필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글쎄요. 만약에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다 뭐 이러면은 뭐 그래도 뭐 데이터 역량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얼만큼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PM과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본인이 개발을 계속해서 좀 더 특화된, 내가 만약에 데이터 일을 한다, 내가 개발 일을 한다 뭐 이러면은 어쨌든 개발자랑 그 대화가 훨씬 잘 되고,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특출나게 할 수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오퍼레이션도 그래요. 제가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커스터머랑 어쨌든 테크팀의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커스터머 피드백을 빨리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어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퍼레이션 팀에서 일을 했던 걸로. 저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PM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막 저는 테크팀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개발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해외 취업의 팁은 자신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자신감으로 프론트엔드 주니어 레벨에 어플라이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잘 몰랐어요, 사실. 그냥 그나마 했던 게 뭐 토이 프로젝트, 막 미니 프로젝트 이런 거나 해놓고서는 그때 당시에는 일단 던져봐,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던지고 뿌리고 막 이랬던 건데, 그게 어떻게 또 연결고리가 돼서 저는 취업을 했잖아요. 또 PM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커리어로 넘어갔고, 너무 재밌는 건 또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자신감 일단 넣으세요. 뭐 본인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 회사에서 그거는 알아서 필터링을 하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뭐 지원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해외 취업은 굉장히 다른 게, 우리나라는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너무 기업에 맞춰서 뭐 해야 되고 준비하고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해외 취업은 좋은 점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내가 준비해 만든 어떤 그 직종 관련된 CV 딱 한 장, 그것도 한 장으로 요약을 하고, 정말 만약에 회사에서 레주메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옵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도 귀찮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딱 잘 만든 CV 한 장으로 다 넣고
아니면 그런 회사들도 있어.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좀 더 질문을 여러 가지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뭐 해봤자 뭐 1시간 정도 내가 생각하는 뭐 내 의견, 이 회사 왜 가고 싶은지 관련해가지고 좀 쓰고 이러면 되니까 엄청 공을 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보내보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유럽의 경우에요. 유럽은 진짜 링크드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메시지 보내보세요. 오픈 그 잡이 없어도 그냥 보내보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분 한 분이 그런 경우였대요. 본인이 이쪽 비즈니스 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경쟁사였죠. 근데 저희 회사 너무 궁금했다, 좋아 보였다, 이래서 그냥 마케팅 팀 헤드였는지 아니면 CEO였는지한테 그냥 무작정 메일을 보냈었나 아니면은 링크드인으로 메시지를 보냈나 이랬어. 이거 내 CV인데 마케팅 팀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팀 뭐 자리 생기면 연락 줘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링크드인 잘 활용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본인하고 맞는 회사를 잘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컬처. 제가 느끼기엔 테크 회사들 특히 좀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컬처랑 이 사람이 맞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사람 경력이 아니라 이전에 일했던 회사가 우리 회사랑 약간 색깔이 비슷한지도 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준비를 하고 잘 분석을 하면은 취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사실 자격증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영어 레벨 관련해서 자격증을 문의하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뭐 해외 취업이니까 다 영어를 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영어 면접 보면은 다들 아니까 레벨을, 그냥 그게 그들이 쓰는 이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영어 레벨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여기 와서는 뭐 영어 자격증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 사람들도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막 자격증 있어서 C1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C1 레벨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여기 회사들은 대부분 면접으로 영어 레벨을 테스트를 하고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거나 뭐 이런 거 같아요.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하시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비자인 것 같고요. 물론 회사에서 비자 도와준다 그러면 너무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자신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 너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나만의 스토리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엄청난 능력, 엄청난 기술 이런 것도 물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대신에 내가 어떤 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나를 개발시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얘기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에는 또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는 거는 어떤 분이 PRD 작성하는 어떤 방법? 뭐 이런 거를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좀 일하는 모습이랑 일하는 일상 좀 많이 찍어서 올리려고 해볼게요. 가끔 제가 보기에도 막 너무 루틴인 것 같아서 올리기 민망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느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좀 최대한 PM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담아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